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3명으로 닷새째 5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4차 유행의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4.7 재보선까지 앞두고 있어서 추가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합니다. 김성환 기자, 신규 확진자가 어제와 똑같은 543명이 나왔군요. 네, 오늘 발표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3명입니다. 어제와 같은 수치입니다. 위 중증 환자는 99명이고 사망자는 하루 새 4명이 더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면 초반에는 400명대였지만 후반에는 계속해서 5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500명대는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전문가들은 4차 유행이 현실화되면 이전보다 규모가 훨씬 커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이번엔 저점이 500명 선이어서 이전보다 훨씬 높고 여전히 다양한 장소에서 감염이 이어지면서 그만큼 폭발력이 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6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어제 61명에 이어 이틀째 6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수도권 외에도 영남권에선 부산과 경남, 진주, 거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높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비율은 6대4 정도로 지역의 비중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은 특정 장소나 집단이 아닌 일상생활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중이용시설에서 확산되는 집단 감염이 눈에 띕니다. 부산의 유흥지점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된 사례가 지금까지 누적 233명, 부산 연제구 노인복지센터와 관련해 누적 53명, 서울과 대전 등 8개 시도에 걸쳐 확진자들이 교회 등을 통해 확산된 사례가 모두 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하면 백신 접종의 차질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우려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순조로운 상태입니다. 그런 우려는 의료진은 한정돼 있는데 치료와 백신 접종으로 업무가 분산되면 백신 접종 계획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인데요. 현재까지 백신 1차 접종자는 96만 2천여 명으로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인구 대비 접종률은 1.86%입니다. 2차 접종자도 2만 7천여 명입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오늘로 7대 기본 방역수칙 계도 기간이 끝납니다. 내일부터는 기본 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는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 식당 등을 출입 시 대표자 등 몇 명씩으로 기입해도 됐지만 내일부터는 모두가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요. 식당 등 음식을 먹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된 곳이 아니면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내일은 식목일의 한식, 수요일은 서울과 부산 등에서 재보선이 예정돼 있죠. 이렇게 이동량이 많은 시기입니다.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또 가벼운 증상이라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진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500명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가운데 부활절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종교 행사가 열렸습니다. 봄철에 이동량이 많아지고 앞으로 식목일과 선거 등 각종 행사가 예고돼 있어 대규모 유행에 대한 방역 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규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연속 5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의 교회와 성당 등에서 부활절 예배, 미사가 열렸습니다. 방역 당국은 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종교 행사에서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우선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종교시설 수용 인원을 전체의 20%로 제한하고 1.5단계가 적용 중인 비수도권은 30%까지 허용했습니다. 종교시설 내 모든 공간에서 음식물 섭취도 금지됐습니다. 그동안 예배 자체보다 교인 간 모임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가 많았던 만큼 방역당국은 예배 이후에도 사적인 소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선 하루 새 확진자가 149명 늘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종교시설에선 지난달 31일 타 시도 교인이 최초 확진된 이후 지난 3일까지 교인과 가족 2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교인 간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봄철 이동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내일 한식과 식목일, 오는 7일 재보궐선거 등 앞으로도 각종 행사가 예고돼 있어 대규모 유행에 대한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4차 유행이 발생하면 접종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국민 개개인이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오후 대국민 담화를 열고 방역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내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 사업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가족이 감염됐거나 휴원, 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동안 쓸 수 있으며 1일 5만 원씩 지원됩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6시 반쯤 노원구 하기역 근처를 지나던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 B씨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운전석 가림막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두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올라선 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한 일부 지역에서 거리 두기를 격상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일상 곳곳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실로 일촉즉발의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좀 더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이번 한 주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기본 방역 수칙이 현장에서 본격 적용됩니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계도가 아닌 제재 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소관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기본 방역 수칙 준수, 예방접종 참여 그리고 각종 모임과 접촉 자제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잠시 후 복지부 장관께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코로나19로부터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중대본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염 확산이 심각한 부산과 거제, 진주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미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하루빨리 반전시킬 수 있도록 참신한 제안을 적극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는 잇따라 청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2월 산업 생산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수출도 5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3개월 연속 100을 밑돌며 비관적이던 소비자 심리지수도 3월 들어 낙관으로 바뀌었고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4차 유행으로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이러한 회복의 흐름도 끊길 것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경제 회복의 부푼 꿈을 안고 지난해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방역이 무너지면서 의료 체계가 마비될 상황까지 오자 결국 어제부터 다시 전국을 봉쇄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기업들이 입게 되는 손실만 한 달에 약 1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방역이 흔들리면 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이 곧 경제입니다. 탄탄한 방역이 유지되어야만
백신 접종도 경제도 일상 회복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빠른 경제 반등으로 민생 구석구석에 훈풍이 불도록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참여 방역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아진다는 청명입니다. 농부들은 한 해 수확의 희망을 품고 오늘부터 밭갈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방역 수칙을 지키고 예방접종에 동참해도 당장은 뚜렷한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은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희망의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방역에도 백신 접종에도 계속 힘을 모아 올가을 함께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19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4.7 보궐선거 본투표일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 모두 마지막 휴일 유세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모두 부활절을 맞아서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서울의 곳곳을 누비면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비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영선 후보는 교회와 성당의 부활절 행사 참석으로 유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열린 인터넷 언론사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 박 후보는 코로나19를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게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력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저녁에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노원구와 도봉구에서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 시민들을 만납니다. 오세훈 후보는 보수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평가되는 서울 송파구와 서초구를 찾았습니다. 택시, 버스업계 종사자들과 잇따라 만난 오 후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교통업계의 현안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며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단일화 상대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함께 과거 서울시장 재임 시절 건설된 세빛섬 한강변에서 시민들을 만났고 이후 부활절 종교 행사도 참석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에 대해 각 후보 모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력이 시작됐다고 했고 오세훈 후보는 투표로 서울을 바꿀 수 있다며 본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경남 의령에서 시작해 서울 강서 지역 유세에 나섰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 유세로 측면 지원에 집중했습니다. KBS 뉴스 김비치라입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 마지막 휴일인 오늘 부산에서는 여야 후보들이 부활절을 맞아 종교 행사장 등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오늘 오전 수영구 남천성당 부활절 대축일 미사와 연합예배에 참석한 데 이어 중구 보수동 책방골목과 광복로 패션거리 등에서 거리 유세를 벌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남구 용호동 거리 유세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지원했고 박 후보 역시 오후에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표심 모으기에 나섭니다. 이틀간 진행된 4.7 보궐선거 사전투표 투표율이 20.54%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역대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선거 열기를 놓고 여야는 각자의 셈법으로 서로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20.54%였습니다. 경북 청송과 예천에 기초의원 1명씩을 뽑았던 2014년 12구 재보선 사전투표율 19.4%를 넘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21.95, 부산은 18.65%였습니다. 지난해 총선보다는 낮지만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을 앞질렀습니다. 각자 지지층 결집을 노리며 사전투표를 독려했던 여야. 한 사람 앞에 10분씩 사전투표 독려해 주십시오. 투표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분당 몇 분씩 모시고 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몇 명씩 모시고 나가야 이길 수 있습니까? 이례적인 투표율을 놓고 여야는 서로 자기 쪽에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기의식이 지지자들을 투표소로 이끌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대로 가면 서울과 부산 모두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주자는 투표 참여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유권자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정권 심판 정서가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사전 투표 참여율을 높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개표는 선거 당일인 7일 본투표 종료 직후 동시에 시작됩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여론조사 업체 윈지코리아 박시영 대표 등을 투표의 비밀 침해죄와 허위사실 공표죄 등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2일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봉투에 넣을 때 대충 보고 밖에 도장이 얼핏 나온다며 몇몇 민주당 강북 쪽 의원들과 통화해보니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는 얘기를 다수가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게 기표한 사전 투표용지 사진이 공개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한 이용자가 박형준에게 투표했다며 기표한 투표용지를 찍은 사진을 올린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표 소환해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어머니와 딸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5살 김모 씨. 20분가량 진행된 영장 심사를 마친 뒤 법원 밖으로 나옵니다. 법원에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셨나요? 피해자도 유가족분들 하실 말씀 없으세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25일 밤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모녀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회복됐고 경찰은 지난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그제와 어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우선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데 어제 조사에선 김 씨의 심리 상태와 행동 유형 등을 분석하기 위해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인 큰딸을 꾸준히 스토킹했다는 주변인 진술과 CCTV 분석 결과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창 10층으로 올라간 것 등을 볼 때 김 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범행 이후에 큰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한편 김 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김 씨에 대한 범행 현장 검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미얀마 군경의 발포로 시위대 4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누적 사망자 수가 550명을 넘어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 군인들이 미얀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 참가자들에게 총격을 가해서 모두 4명이 숨졌다고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은 지난 2월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3일 오전까지 모두 550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46명은 어린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생활 SOC로 공급하는 새로운 방식의 소규모 정비 사업을 시도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는 SH공사가 소유한 빈집과 민접한 인간의 노후주택을 합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새 건물을 짓는 빈집 활용 민관 결합형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소유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상의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온라인상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기준을 명시한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 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 효과로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며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연구소가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5.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터슨 연구소는 글로벌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발표한 4.7%에서 5.6%로 0.9%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연구소 측은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산과 경기 부양책 등에 힘입어 세계 경제 전망이 지난해 가을에 예측했던 것보다 더 밝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 이용자 5억여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한 해킹 온라인 게시판에 페이스북 이용자 5억 3,300만여 명의 개인 정보가 사실상 공짜로 공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개인 정보는 전 세계 106개 국가의 페이스북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페이스북 아이디, 이름, 거주지, 생일, 이력, 이메일 주소 등입니다. 페이스북은 성명을 내고 공개된 데이터는 아주 오래된 것이라며 2019년 8월 수정한 보안 취약점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인 편의점에서 흑인 청년이 쇠막대기 난동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달 30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한 흑인 청년이 금속 막대기를 가지고 들어와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욕설을 했다고 현지 매체 등이 전했습니다. 샬럿 맥클렌버그 경찰은 흑인 청년을 무기를 이용한 강도와 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했으며 증오 범죄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주에서도 한국계 부부가 10대 청소년들에게 폭행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N 방송은 현지 시간 3일 워싱턴주 경찰이 아시아계 부부를 폭행한 혐의로 15살 소년을 체포해 2급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행당한 부부는 한국계로 피해 남성은 당시 10대 여러 명이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때려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근원적인 곳에서부터 공정과 정의가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SNS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회복과 도약의 부활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고난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정직한 땀과 소박한 꿈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도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대국민 담화가 예정됐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충원 기자, 먼저 확진자 추이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닷새 연속 500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이 514명이고요. 네. 비수도권이 203명으로 전체 확진자 중에 40%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일평균 확진자 수도 지난 일주일간 보면 477명인데 그 전주에 비해서 55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확진자 수는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지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1차 접종을 받은 분들이 96만 2천 명으로 전 인구의 1.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에 이제 다가서고 있고요.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분들은 2만 7천 명가량 됩니다. 현재 요양병원 시설 또는 종사자 분들이 이제 맞고 있는데 65세 이상도 이제 접종을 하고 있죠. 대상자 중에 85.7%가 접종을 1차 접종을 받았고요. 75세 이상도 이번 달 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직은 접종률이 1%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4차 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잠시 후 복지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도 예고가 돼 있는데, 자, 그 담화에는 어떤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까? 일단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좀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담길 것 같습니다. 앞서 정세균 총리의 모두 발언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주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더 높은 강도의 방역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계도는 끝났으니까 과태료 부과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예를 들었죠. 프랑스가 이제 지난해부터 접종은 시작했지만 방역이 좀 무너지면서 현재는 의료 체계가 마비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서 다시 전국적인 봉쇄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타격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역 수칙을 준수해주고 백신 접종을 받을 분들은 좀 접종을 하는 게 좋겠고 또 모임을 자제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해외 어려운 상황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리고 전 세계 백신 수급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정부가 2분기 접종 계획을 앞당겼다면서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자국이 먼저 백신을 맞아야겠다. 그래서 백신 생산국이 이제 미국이 있고 또 유럽 각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이제 백신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수급이 원활치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 분량을 그러니까 2차 접종 분량까지 있지만 땡겨서 2차 접종군을 땡겨서 1차 접종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접종 간격이 10주인데 네. 이것을 12주까지 늘려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노인,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분들, 또 병원하고 약국 종사자, 항공기 승무원까지 원래 6월 달쯤에 맞기로 한 거를 예. 4월부터 접종이 가능하도록 좀 스케줄을 조정을 했습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백신 도입이 순조로운지 궁금한데 4월에 들어오는 백신은 어떤 것입니까? 일단 백신 도입은 계획대로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코백스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1만 명분이 어제 도착을 했고요. 화이자 백신이 4월 달에 50만 명분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2분기 그러니까 4월, 5월, 6월에는 770만 명분이 도입될 예정인데 예. 이 일정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분량이 들어오는지를 확정을 했고요. 이 가운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50만 명분, 화이자 백신이 300만 명분, 나머지는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들어오는 그런 백신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1,200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을 세웠는데 네. 이 분량대로라면 아직은 모자란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얀센 등의 다른 백신 도입 일정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한 번 맞는 백신으로 유명한 얀센 백신 이게 이제 한 번 맞으면 끝나고 또 유통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 뭐 냉장 온도에서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이 쉽죠. 근데 국내 허가가 곧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600만 명분을 도입할 예정이지만 도입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역시나 모더나 백신, 또 노바백스 백신도 도입 일정이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예. 자, 아까 접종률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과연 접종률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이 백신의 효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겠습니까? 일단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유럽은 지금 각국 EU 유럽연합 각국들을 보면 프랑스도 그렇지만 독일도 그렇고요. 한 12% 정도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데 네.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나서 봉쇄를 네.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접종률이 한 2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확진자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영국은 일단 상당히 많은 분들이 1차 접종을 맞았죠. 45% 정도가 1차 접종을 맞았는데 예. 영국 정부가 이제 항체 양성률을 조사를 했습니다. 샘플로 조사를 했지만 전 국민 그러니까 100명 중 53명가량이 항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중에는 걸린 분들도 계시고 네. 많은 확진자가 있었으니까 또 백신을 접종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인구의 50%가 항체를 갖고 있다면 이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 겁니다. 우리 예. 정부도 70% 정도가 백신을 맞고 50% 정도가 항체가 생기면 네. 집단 면역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아직은 좀 많이 준비도 하고 백신도 더 많이 접종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뭐 프랑스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확진자가 다시 늘어서 봉쇄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 대륙 국가들과 달리 영국은 이제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다면서요. 사실 영국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6만 8천 명, 하루 확진자가 6만 8천 명이었고 사망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하루 확진자가 4천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또 독일 같은 경우는 4만 명, 2만 명씩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인구의 46%가량이 1차 접종을 마쳤죠. 근데 프랑스, 독일은 한 12% 정도가 접종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백신 접종 속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영국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주로 해서 지난해 12월부터 많은 접종이 이루어졌고요. 그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그 혈전에 대한 어떤 그런 부작용 우려 때문에 접종을 멈추기도 했고 또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집단 면역을 형성하고 있고 확진자가 줄고 있지만 프랑스, 독일들은 대조적으로 지금 속도가 좀 줄어들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접종 후에 있는 이상 반응이나 여러 가지 좀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혹시 뭐 변화된 상황이라든지 위험한 상황이라든지 그런 뭐 소식이 있으면 조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아나필락시스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분들은 없는 상황이고요. 중증 이상 반응이라고 그래서 쇼크나 예를 들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예. 다행히 다 완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보니까 아직 그 20%의 그 접종률이 되려면 아직은 우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때까지는 더욱더 주의해야 된다고 지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주의해야 될 그 방역 대책에 따라서 할 행동 요령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방역 대책은 나와 있지만 사실은 경각심은 많이 줄어든 상황으로 네,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면 뭐 모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식당 같은 경우에서도 명부를 작성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철저히 하지 않는 경우도 지금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고 4차 유행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개개인들의 일단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일단 모임들을 뭐 지금 날씨도 좋아지고 있고 봄 나들이도 늘어나겠지만 가급적 사람끼리 모이는 것은 예. 당분간은 좀 자제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모임을 이제 그 작년처럼 많이 자제하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지치셨잖아요. 근데 모임을 갖되 마스크도 잘 쓰시고 소독도 잘 하시고 그렇게 주의는 하셔야겠죠. 일단 모이지 않는 게 가장 예, 물론 좋고요. 그렇겠습니다만. 근데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전파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네네.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거기서 같이 앉아 있는 상황들이 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임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손 씻기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손 씻기도 하루에 8번 이상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게 되면 모든 감염병의 한 70% 이상은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 씻기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를 씻으면은 괜찮을 것이다. 예, 꼭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가 잠시 시작되겠습니다. 대국민 담화 현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환자 수는 500명 내외로 그 전 10주가량 400명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던 것에 비하면 증가세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을 넘어 커지는 추세로 유행의 확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별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환자 수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시킨 상황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영국 남아공 변이 감염이 41명이 확인되어 지금까지 330여 명의 확진 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모든 지역에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은 영국 변이주로 인해 3차 유행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현재 상황은 대유행이 본격화되기 직전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유행이 시작될지 모르는 걸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5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유행이 다시 확산되면 짧은 시간 내에 하루 1000명 이상의 유행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유행에 대비하여 지난 겨울 코로나19 검사 능력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중환자 병상 등 치료 병상을 추가로 마련하는 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비는 어디까지나 만약에 대비한 것입니다. 다시 유행이 커지는 경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하고 모두가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과 달리 일상에서의 긴장감은 코로나 유행 이전과 유사해지고 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사람들 간의 접촉과 이동, 밀집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봄을 이유로 들 수 있겠지만 바이러스는 그런 심리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필요를 모르며 상황을 가리지 않고 여유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통해 우리와 세계 모든 나라들이 확신하는 교훈은 동일합니다. 코로나와의 싸움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며 집단 면역에 도달할 때까지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칫 잠시라도 방심하면 큰 유행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유행의 확산이 조짐이 보이는 지금이 가장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때입니다. 봄을 느끼기 위해 나가고 모이는 것보다 감염으로부터 안전을 최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나와 가족을 보호하는 일에서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어렵게 되찾은 우리의 봄은 지난 겨울보다 더 힘겨워질 수도 모릅니다. 이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4월부터는 예방접종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75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이 시작되었고 이달 안에 65세 이상의 접종도 시작됩니다. 상반기에 고령층과 취약계층, 의료기관과 필수 인력, 고위험군의 접종이 진행될 것입니다. 6월까지 이들의 접종이 잘 마무리되면 코로나19의 위험성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과 요양병원 등의 감염이 줄고 결과적으로 중환자와 사망자가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방역 역량의 분산으로 예방접종도 차질이 발생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더 늦춰질 것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시작하면서 긴장감이 저하되고 재유행을 겪고 있어요. 결국 고통스러운 재봉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예방접종이 진행 중이니 괜찮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염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심기일전하여 밀집, 밀폐, 밀접 상황을 적극적으로 줄여 없애나간다면 예방접종의 효과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께 4월 한 달간 다음 3가지를 꼭 지켜주시길 호소드립니다. 첫 번째로 언제 어디서든 내가 방역의 최일선 주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 등과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는 것 등입니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크게 줄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발열, 기침, 근육통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방문하지 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유흥업소, 노래 연습장, 방문 판매업, 실내 체육시설, 교회 등의 관리자와 이용자들께도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들 시설은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들입니다.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를 풀었던 것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자율적 노력을 믿고 방역조치를 완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집단 감염 사례들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감염 사례가 많은 시설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이런 위반이 다수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집합금지를 실시하거나 운영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도 실행할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업종별, 시설별로 세분화된 기본 방역수칙이 본격적으로 의무화됩니다. 다중시설의 관리자, 이용자들께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두 번째 요청사항은 꼭 필요하지 않는 모임은 취소하고 만나는 인원을 줄여주시라는 것입니다. 많은 모임에 참가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식사나 음주를 하며 마스크를 벗게 되면 감염 확률은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지금은 일상생활의 모든 장소가 코로나19 감염에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지인 모임에서 시작하여 가족과 다른 지인들에게 감염을 전파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가능한 모든 모임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밀폐된 실내에서 모임은 피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방접종 대상자들께 적극적으로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은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위험을 극복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감염 시 치명률이 높으신 어르신들과 취약계층, 필수 인력들이 모두 예방접종을 받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부터 훨씬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미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았으며 안전성과 효과성은 이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안전과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중 예방접종 대상자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다시 지난 겨울과 같은 유행으로 접어들지, 코로나를 이겨내는 길로 접어들지, 이것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사회가 코로나19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간 보여주신 모습처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모임을 취소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하여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자, 이충훈 기자, 담화 내용 정리해 주겠습니까? 네,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갈림길이라고 진단을 하고 봄철 접촉 이동이 많이 늘고 있어서 걱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러스는 지치지 않는다면서 코로나19는 앞서서 본 것처럼 끝날 때까지 전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 방역 수칙 또 그 다중 이용 시설의 관리자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을 했고요. 예. 또 모임은 가급적 취소를 하고 혹시 모이더라도 인원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예방 접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충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5도, 대구 4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는데요. 내륙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 20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 지금도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와 전남 지역엔 새벽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영남 해안 지역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5도 등으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부산이 16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4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7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